13번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명세, 채비지 보리를 정한 경우에 그 명세. 청산금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공사 끝나고 여기서 하는 거죠. 환지 처분하면서 이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서 과부족분을 결정하는 거니까 공사 끝나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그 토지 평가, 여기 있는 토지 가격 평가도 미리 돼 있어요. 돼 있기는. 근데 실시계획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도로를 이렇게 여기다가 20m 도로 설치하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 토지의 가치를 평가했어요. 10억 평가했어요. 그럼 제가 비교해서 청산금 이미 다 청산 명세가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도로가 여기 30m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이 도로가 10m로 줄었어요. 그럼 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적이 바뀌면. 그래서 환지전 종전 토지의 평가 가치는 바뀌면 안 돼요. 요거 10억 했으면 끝까지 10억이에요. 근데 얘를 10억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시계획이 바뀌면서 여기 도로 계획이 없었는데 여기 도시개발구역 옆에 도로가 큰 도로가 지자체 전체 업무 안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도로가 큰 도로가 있는데 뭐하러 이 큰 도로를 또 만드느냐. 이거 도로 줄일 수 있죠. 그럼 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도로가 작은 도로가 왔으니까. 그럴 때 이제 그 환지 후에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은 실시계획이 변경돼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가격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청산금 여기서 다시 또 계산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 언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결정할 수 없고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청산금은 여기서 환지 처분하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자 얘는 안 바뀐다고 했죠. 예. 안 바뀐다고 했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 환지를 안 정했어요. 자 10억 평가됐어요. 그럼 주면 돼요. 그죠? 얘랑 비교할 게 없잖아요. 저 사람은.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미리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라는 거. 원래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꼼꼼히 하면은 5번은 환지 계획에 미리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짐작에 찾는 거지 하나하나 다 있는 거 없는 거 외워가지고 찾을 수는 없어요. 이제. 자, 14번 옳은 것은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시도의사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지? 틀려요? 네? 누구 인가 받으라고 했어요?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앞에 특별자치도의사가 있고 특별자치도의사, 시도의사 인가를 받는다는 말에서도 문제를 낸 사람이 출제하는 사람이 뭐 깜빡했는지 졸았는지 아니면 힌트를 더 주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자치도의사가 나오면 시도의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말 자체가 문장 자체도 좀 균형이 좀 안 맞아요. 어쨌든 환청이에요. 별시장군수구청장 동의받아야 되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한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한테 여기 환지를 주기로 했어요. 환지를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공공청사로 쓰는 게 너무 마땅해요. 그러니까 환지를 안 주고 금전으로 청산하겠다. 이런 경우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돈이나 땅이나 같다. 그런데 이 사람 권리관계 변화가 없어요. 땅 대신에 돈 받았어요, 이제.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슨 저 사람이 포기한, 여기서 이제 그럼 사업 경비가 늘어나겠죠. 조합이라고 친다 그러면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죠. 그죠? 늘어날 수 있는데 잘 생각하면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 사람의 토지를 주는 대신에 무엇인가, 이걸 뭐 채비지라든가 보리지 등을 씀으로써 이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관리처분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비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사람이 분양을 포기하면 또 그 사람은 이제 현금으로 청산을 해주겠죠. 현금 청산하는 금액이 늘어나도 다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분양에서
차금으로 또 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들이 부담이 안 들어요. 이거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정비법에서도 조합원들이 권리를 포기해서 분양권을 포기해서 금전으로 현금을 청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거였죠. 3번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건 맞아요. 환지를 내가 받기 싫어서 환지를 받지 않겠다고 신청했어요. 근데 내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어요. 지상권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반대하면 동의를 안 하면 환지 제외 신청 못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면서까지 나의 지상권의 처분의 자유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죠. 3번 맞고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아니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죠. 종점 한번 볼까요? 종점 언제까지인가? 이런 것도 이제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자, 환지 예정지는 언제까지 사용한다? 언제까지? 그렇죠. 환지 처분 아니 전까지야.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이 쓰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내가 환지가 되는 거거든요. 환지 예정지와 환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환지가 돼요. 걔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은 뭘로? 내 토지로 쓰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가 아니고 그냥 내 땅으로 쓰는 거고 환지 예정지로 쓰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로 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환지 예정지가 아니고 그냥 내 토지죠. 내 토지. 그래서 여기서 둘 다 사용 못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또 둘 다 사용한다는 경우도 있어요. 환지 예정지와 함께 종전 토지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잘못했죠 당연히. 자, 5번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까?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해요.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하는 거죠. 다음 날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소멸은. 15번 옳은 것은 시행자가 준공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해야 된다. 환지 처분은 그냥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준공검사 받고 나서 얼마 이내?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이라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제 청산 결정 등도 이제 의결을 하고 해서 환지 처분하는 거지. 뭐 환지 처분 신청은 없어요.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 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사업비, 보류지 하는 것들은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되고 환지 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요. 이게 구분돼 사업시행 도시개발구역이 환지 계획구로 구분되는 경우에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따로 책정해야 돼요. 사업비, 보류지를. 도시개발구역 환지구역을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나눴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여기 있는 기반시설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좀 달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류지도 여기 따로, 사업비도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각 따로따로 해야 돼요. 하나의 구역이라 하더라도 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여기는 이제 환지 방식이니까 토지 감정평가 후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몰라도 공시지가는 아니겠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틀렸죠?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해야 되는 거죠.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5번 가지고 충분히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번 같은 것도 아닐 거 알 수 있겠고 2번이 뭐 잘 강의 안 하는 부분이지만 뭐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강의한 거라고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뭐 강의하면서 한 번쯤 읽었을 수는 있어요. 강의했다고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외울 수 있도록까지 안 해주면 제가 강의했다고 안 하죠. 안 한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5번은 여기서 내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여기서 쓰면서 이 내용들을 다 설명했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16번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얘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나오면 이거 외워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똑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외우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해를 해야 되라고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랐으면 또 여기 찾아서 또 봐야 돼요. 요약집 여기 다 봐야 돼 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맞아 환지명세와 권리별 청산명세가 있었지 그러면 안 되고 몰랐다 그러면 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6번 틀린 것은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르지로 정할 수 있다. 자, 이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일 때는 규약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조합이라면 정관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라든가 공사라면 시행 규정을 작성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르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해서 미리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걸 처분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채비지를 여기 100평, 저기 200평, 저쪽에 30평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주택법에 가면 국민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채비지 면적의 50% 범위에서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채비지를 국민주택 건설 용지를 사용하고 싶은데 채비지를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매각하면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국민주택 건설 용지를 위해서 채비지 매각할 기회가 이 도시개발구역에 있다. 그럴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지에 인가하면서 이 채비지를 몰아서 여기다 좀 만들어 달라.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채비지 얼마까지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50% 그 주택법에서 이제 써먹어야 됩니다. 5번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앞에서 먼저 틀렸어요. 채비지는 환지 계획이 정한 자는 보류지는 취득하는. 보류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근데 채비지는 임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환지계획 정한 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그것도 이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론 둘 중에 하나만 찾아서 답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자, 17번. 옳은 것은 면적의 작은 토지는 증환지 할 수도 있고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임차권자 동의가 없어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임차권자 동의 받으라고 했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보고 5번 청산금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또는 분할 교부할 수 있고 4번 환지를 정한 경우에 과부족분에 대해서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면서 결정해야 되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된다. 4번 맞네요. 18번 틀린 것은 시행자는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해야 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있을 때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이제 51조 이렇게 불가피하게 썼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예요. 이게. 그리고 공사를 끝내면 이제 여기서 또 공사완료 공고를 사업 시행자가 공고를 해요. 시행자가. 이렇게 공사 끝냈습니다. 관계서로 공람시켜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서 공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엉망진창이다 뭐 이런 의견 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해놓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땅을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의견 제출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이제 공사를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불만이 없거나 이제 뭐 이 얘기가 타당하지 않으면 이대로 이제 공사하려 한 것에서 공사가 이래서 이제 지정권자에게 준공사 신청해서 여기 지정권자가 공사하려 공고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게 두 개 있어요. 이건 법이 명백히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용어를 달리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개별법이긴 하지만 좀 달리 해야 되는. 이건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이건 40조와
대통령령 64조에 따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령 64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내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봐요. 이제 네. 혹시 오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걸 51조에 따른 51조 맞나? 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에서 지정권자가 공고한 걸 말했고 여러분들 이걸 보지 말고 봐도 뭐 알겠습니까? 나중에 기억나겠어요? 안 나지? 여기 나오면 이제 환지처분 연결되는 거예요. 환지처분 하게 되면 공사완료 공고 며칠? 60일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나온 혹시 공사완료 공고 나오면 14일 이상 공람 며칠? 14일 그냥 이건 얘하고 연결하지 말고 이건 늘상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14일 공람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만. 교재들도 이걸 잘 분석을 못하고 해결을 잘 못하다 보니까 막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 돼 있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교과서들이 기본서가. 그래서 뭐 공람은 14일, 공사완료 공고란 말 어디 있는가 알 필요 없죠. 앞에 무슨 조문 뭐 64조인지 40조인지 51조인지 따지지 않고 공람은 14일 하면 되고 이제 그래도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나중에 정리가 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사완료 공고 만약에 환지 처분하게 되면 이 말 붙어 있어요. 이거 무시하고 며칠? 60일. 그리고 준공사를 받으면 준공사 후 아니 이거 지정권자가 시행할 때는 공사완료 공고고 그런 말 없으면 준공검사 후 며칠? 다 똑같아요. 60일. 60일. 자. 몇 번 문제였죠? 8번 51조가 중간에 있으니까 2번 공사완료 공고가 있으면 지정권자일 때는 60일 이내 환지처분. 그 조문은 여러분들 볼 거 없어요.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3번 환지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역시 입체 환지도 효력 발생은 공고일 다음 날. 채비지로 정하지 않은 보르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없어지는 것은요. 다음 날까지 안 기다려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5번이 틀렸고 자, 19번 청산금 틀린 것은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지휘한 경우에 남는 것 부족한 것은 금전으로 청산해야 되겠죠. 과소 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지휘한 토지에 대해서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환지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때 청산금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지 처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환지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역시 환지 처분 전이라 하더라도 청산금 교부할 수 있다. 이제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것, 뭐 과소 토지이든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던 사유를 따지지 않고 환지를 안 정했어요. 그럼 미리 청산금을 결정해서 미리 교부할 수 있다.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 교부,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5년, 청산금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 5년. 준공검사 틀린 것은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채비지는 사용 허가 안 받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채비지는.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준공사를 의뢰할 수 있고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해서 준공사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심지어 준공사 전에도 사용 허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4번 지정권자 아닌 경우에 공사를 끝내면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준공사를 받아야 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공사를 끝내면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준공사 필요 없으니까 21번 비용부담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가 부담합니까? 시행자. 그리고 소멸시효는 도시개발 채권 원금 5년 이자 2년.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공원, 녹지 등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공원이라든가 녹지 같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같은 것들은 국고에서 전부를 보조 융자해 줄 수 있고, 한번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냥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제 강제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러한 경우를 포함해서 200만 뭐 초과든 아니든 어쨌든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거기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전기 통신선 같은 거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거기를 통해서 보니까 공동을 이용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 점용 예정자라는 말을 약간 달리한 거예요. 이용한 사람들이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도 있겠죠. 국토계획법은 200만 초과할 때 강제로 공동구 설치할 때는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닌 경우로 하더라도 부담시킬 수 있다. 약간 내용이 살짝은 다른 건데, 뭐 전체적으로는 점용 예정자도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 읽으면 되겠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대도시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 결정에 따른다. 이건 알 거예요. 누가 결정한다? 행장 결정에 따른다. 행장. 예산이니까 누구요? 행장. 그렇죠. 행정안전부. 20번 틀린 것은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해야 되고, 행정청 아닌 자가 환지계획 작성하면 환청,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되고, 행정청이 환지계획을 정하려고 할 때 해당 토지 임차권자는 공람기간 안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뭐 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의견 제출할 수 있고,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환지 설계 시 적용된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신청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변경할 수 없어요. 근데 환지 후에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시계획 변화 등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 이건데, 5번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불형에 있는 것이고요. 한 번 나온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막 좀 전에 설명했는데 이건 그냥 설명해도, 설명할 때도 무슨 말인가 알 듯하다 하는 분이 반이 안 될 거예요. 반 이상은 무슨 말인가 모를 거예요. 자. 아는 것도 시간 되면 까먹는데 모르는 것은 시간 되면 당연히 없어지고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나오면 하겠는데, 이처럼 29회잖아요. 29회 때 그렇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29회 때 14,600명이가 시험 합격했는데 공법 때문에 다 떨어지고 그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그래서 5번 같은 것들은 이제 불형에서 그냥 불형은 지문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불형을 답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어려워. 못 찾기 어려워요, 이제. 네.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 1, 2, 3, 4가 아니니까 5번이 뭐가 좀 잘못됐나 이래가지고 찾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쉽진 않았을 겁니다. 자, 5번 안 봐도 돼요. 23번.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29회인데 이것도 불형에서 또 나왔어요.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을 했어요.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쉽게 나왔어요. 불형의 답으로 나왔는데, 시도지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 채권 발행 총액에 대해서 누구 승인받는다? 행장 승인받아요. 자,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범위. 소멸시효는 5년, 2년. 도시개발 채권 매입 필증 제출받은 자는 매입 필증을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제 이것도 불형인데 1번, 5번은 불형에서 나온 건데, 1번이 저희가 무슨 차고, 누락, 또는 초과 매입 이런 것들 있을 때는 중도에 상환 또는 환급할 수 있다는 것들을 쭉 여기에서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들이 이제 연상되는 사람들은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 1번 틀린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맞죠? 비싸니까 수용하기 곤란하니까.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해야 한다?
수용 방식. 2번이 틀렸고. 3번. 도시개발 구역으로 시행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에 해당되는 게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해서 분할 시행할 수 있고, 예, 분할 혼용이고, 구분되지 않으면 미분할 혼용이고 그랬죠.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를 교환하거나 분필, 합병하거나 기타 구획 변경하거나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이런 거 하다 보면 대지의 효용 증진과 훨씬 더 경제적 가치를 늘릴 수도 있겠죠. 이게 뭐예요? 무슨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 2번 틀린 것끼리 연결된 것은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토지 3분의 2 소유하고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건 그 적중 예상 문제는 이처럼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하고 약간 이렇게 틀린 것들이 있어요. 분위기가 느낌이 다른 것들인데 이런 거 할 때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안 내요. 숫자를 하나 내요. 맞든 틀리든 간에. 이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면적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도 틀렸지만 소유할 필요도 없잖아요. 막 이렇게.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지급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맞네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 신청률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미음은 맞고 리을은 틀립니다. 공공기관은 공사 진척 필요 없어요. 100분의 10 소유만 해도 돼요. 하겠다 움찔거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들은 공사까지 다 공사를 100분의 10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 니은, 리얼 2번. 5번은 맞고. 3번 수용 방식. 여기 취락주고 50 농림지역 취락주고 50 수용 방식이네요. 수용 대상인 토지 세부 목록은 구역 지정 후 포함시킬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경자 관련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필요 없고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 수용할 때 토지 3분의 2 소유해야 된다. 틀렸네요. 시행자가 선수금 받으려면 공사 진척률 100분의 10 이상 토지 소유자니까 맞고 지자체인 시행자는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든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아닐 때는 맞는데 3번에 설문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설문하고 전혀 뭐 상관도 없이 쭉 써놨네요. 설문과 관련된 걸 볼 때 했으면 문제를 참 잘 만들었다 할 텐데 설문에서 해당 사항이 없죠? 자, 하나도. 없네. 별로 거의 해당 사항 없네. 4번 채권 틀린 것은 지자체장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고 도시개발 채권 발행은 행정승인 등록해서 기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 기명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다. 상환은 5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상환 기간은 해야 되는데 기간을 빼먹어놨네. 뭐 그냥 여러분 읽어서 상관없겠어요.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 5번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내서 사업 시행자가 채권 발행할 수 있고 발행 규모는 분양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얼마 2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되고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 토지상환 채권 발행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는 지급 보증 받아야 됩니다. 5번 틀렸겠네요. 지방공사 보증 받아야 된다. 틀렸네요. 6번 틀린 것은 채권은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소유가 원할 때 똑같은 말 나왔고 2번도 똑같고 3번 이율 발행자가 정하고 4번 똑같네요. 지급보증 받아야 되고 5번
김영식 증권인으로 일체 양도가 금지된다. 양도할 수 있다. 어디다 기재하라고요? 원부. 토지상환 채권 원부. 7번 틀린 것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이나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나 또는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순환개발 방식 사업이에요. 이러한 순환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 이를 그에게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고, 이렇게 그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했을 때는 이 사람에게 환지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주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 순환용 주택에 또 그거 순환용 주택 공사하는 동안에만 쓰고 버릴 게 아니죠. 누군가 그걸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소유권이나 임차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주 임대하였을 때 분양할 수도 있는데 분양하게 되면 이제 환지를 받은 걸로 보면 되겠죠. 임대용 순환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갖춰야 된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강의를 안 했던 건데 나와서 쭉 읽으니까 한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설명해보죠. 도시개발 사업을 순환개발 방식에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규모가 클 때요, 작을 때요. 보통. 그래서 순환개발 방식에 따라 할 때는 전부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공공시행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네, 여기서 A, B, 1, 2, 3, 4 지구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주택이에요. 거주자, 세입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순환용 주택 하나 만들어 놓고 이주시키고 여기 정비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이 사람들 이주하고 철거하고 정비하고 다시 이리 오고 여기 있는 사람 이주시키고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순환 개발 방식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 거주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임시 거주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주택 소유자 나 여기서 그냥 살래요. 분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 공사 끝나고 나서 사업 끝나면. 그럼 이 사람에게 따로 환지를 안 해줘도 되는 거죠. 환지 받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 여기 세입자가 여기 거주했어요. 이 사람 나 여기 계속 그냥 임차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 임대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사람에게. 그죠? 그러면 그 세입자는 일반적인 이거 공공주택의 성격을 가졌으니까 임차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말이고 그런 정도 봐야 돼요. 단위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5번은 틀렸고 8번 틀린 것은 원형지는 3분의 1 이내.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이제 개발 계획에도 원형지에 관한 사항이 다 미리 담겨져 있어 개발 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원형지 승인은 이 개발 계획 수립하고 개발 구역 정하고 나서 그래 원형지 공급해도 좋아 뭐 승인할 수 있다는 말인데 큰 의미는 없고요.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는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그리고 그 용도별 배치, 교통 처리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에는 무슨 조건인가는 앞에 있는 거 안 읽어 상관없어요. 조건 붙일 수 있다. 이 조건 같은 것들을 이행 안 하게 되면 이제 원형지 공급 승인 같은 것들을 이제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원형지 개발자는 공사완료 공고일 5년 또는 공급계약일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제한 없어요. 이런 거. 그럼 뭐 5년, 10년 할 것 없이 제한 없다.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뭐 법규 위반이라든가 조건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겠죠. 9번 틀린 것은 조성토지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을 해야 되고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공급할 때도 제한할 수 있겠죠.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조건을 제한할 수도, 조건을 붙이거나 자격 제한할 수도 있고, 경제 입찰의 원칙이고, 학교 용지나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그랬어요. 그럼 무슨 방식 할 수 있다? 수의계약 방식 할 수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 그리고 불행히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는 추첨으로 할 수 있다. 불행히 정하는 면적이 얼마예요? 330제곱미터 이하. 학교, 폐기물 처리설 용지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은 토지의 가격을 무엇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감정가격 이하. 근데 이제 조성원가 이하 이 말은 없는 건데 이렇게 억지로 말을 집어넣진 않아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내지 시험에서. 이거를 저 다른 문제집 보니까 공시지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틀렸다고 했는데, 감정평가 이하니까 그게 공시지가라든가 조성원가일 수도 있어요. 그 이하라고 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가격이 1억이에요. 근데 조성원가는 5천만 원, 공시가 한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이하라고 있으니까 7천 이하, 5천 이하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5번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억지로 그러니까 용어 같은 것들을 자꾸 큰 고민 없이 이렇게 문자 막 글자만 바꿔서 내면 잘못되는 거야.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글자를 바꾸니까 이렇게 틀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어떻게 나와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죠. 그 감정가격 이하는 뭘 말인지 모르니까 그게 조성원가일 수도 있고 공시가일 수도 있고 뭐에 해당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여기 문장을 꼭 문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자, 10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학교, 공공정사용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그랬죠? 왜 그 뒤까지 자꾸 읽냐면 여기 사립학교, 공립 국공학교를 말하는 거고, 아까 원형제 학교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건 경제입 차이거든요. 그건 이제 사립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그 말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냥 학교라고만 했지. 거기는. 그죠?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럼 그 존치 않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경제입찰이나 추첨이 아니죠? 수의계약이죠. 공익사업부에 따른 협의에 응해서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불행히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불행히 정하는 기준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내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이 사업 시행자에게 팔았어요. 판 사람에게 다시 도시개발 사업에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딱 정해진 그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네, 제가 강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 4번. 왜냐하면 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 아니고 제가 강의한 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놓고 외우는 것들은 제가 가급적 안 한 거예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이렇게 뚱딴지 같은 문제는 4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있을까 말까 해요. 상관없잖아 얘는. 그죠? 도시개발 채권하고 토지 매입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있는 어떤 채권 가지고서 말을 했다고는 모르겠는데 잘 뭐 안 하는데, 토지 상환 채권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토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용 가치가 너무 낮아서 일반인들은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인접 토지에 붙여서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이것은 이제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 11번. 감정평가액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4번 330화의 단독주택 건설 용지, 이것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내용들이 상반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자, 얘는 추첨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것도 한두 명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 원하겠죠. 학교, 폐기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공공청사 같은 것들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다음.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행정청 아닌 한 시행자는 별시장 군수구청장 인가받아야 되고,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환지 계획에서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 임차권자 있으면 그들의 동의도 받아라.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해서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신청을 받아 환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 지분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필요 없어요. 환지를 받지 않을 때 포기할 때는 임차권자 동의 받아야 되지만 입체환지 받는 것까지 임차권자 동의 여기 농경지 임차권자인데 내가 아파트 분양 받는 거를 그 사람이 간섭할 수 없잖아요. 환지를 포기하는 것은 임차권 동의 받아야 되지만 자 그래서 입체환지에서는 임차권자가 뭐 동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끔 문제에다가 토지소유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했는데 신청인데 동의라고 했다고 틀렸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틀리게 안 합니다. 이 사람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거지 그건 뭐 동의냐 신청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요. 실제로도 법문이 전에 동의였다가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글자를 외우라는 건데 그런 문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뭔가 하나 인간 대 허가로 바꿔놓고 답으로 처리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라고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4번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할 수도 있고 넓은 면적은 줄일 수 있고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환지와 종전 토지 간에는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그런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읽어주는 이유가 위지면 토수리안해서 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위치 지목 같은 거 고려하는 거고 13번 환지 계획을 할 때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인가 이거 예습한 사람 있어요? 딱 보는 순간 200제곱미터가 있어서 뭐 이상했어요. 200 지우고 2만 하세요. 2만 아무리 봐도 200 있으면 계산이 뭔가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평균 토지 부담률은 환지 계획구역의 면적 20만 제곱미터 분의 보류지 면적 얼마요? 10만 6,500제곱미터. 내가 가진 땅 중에 뺏긴 땅이 평균 토지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진 땅이 아닌 게 있죠. 뭐 법정 스님이 얘기하고 돌아가셨는데 무소유는 내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소유는 빼라고 했잖아요. 무소유. 여기도 무소유. 이거 뭐예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된 토지 면적과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면적 이건 다 빼라. 얼마 빼면 돼요? 3만 빼면 되네요. 그래서 17만 분에 76,500 그럼 76,500을 17만으로 나눠야 되는데 암산하실 분은 암산하시고 안 되면 계산기를 빨리 두들기고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렸으니까 계산은 여러분들 하면 돼요. 그럼 곱하기 100에서 45% 나올 거예요. 이제. 200이 아니고 2만 하시면 돼요. 이거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에 써줘야 되는데 그냥 숫자도 똑같이 해놓고 그냥 해놨네. 14번 틀린 것은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원칙. 시행 도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 부담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60이 할 수 있어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그리고 지정권자가 있냐면 60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6 할 수 있고 5번 환지 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25m 이상의 간선도로 이것은 도로 부지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설치는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고 아까 한번 읽었던 거고 15번은 지우고 보지 마시고 16번 환지 계획 틀린 것은 환지 계획 기존에 환지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기준이 있겠죠? 수립 기준 누가 정합니까? 그쵸, 인가고. 이거 환지계 이렇게, 나 이거 환지계 이대로 해도 됩니까? 이걸 확인해 주는 게 인가고, 이거를 수립할 때, 이 필지별 환지 면적에 작성할 때, 종전 필지, 그리고 환지 필지의 뭐 면적 같은 거 이런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정하라는 기준이. 면적, 이런 게, 예를 들어, 이건 없지만, 예를 들어 수립 기준, 무슨 단위를 쓸 때는 제곱미터를 써라. 이런 게 있다고 쳐요. 평을 쓰지 말고 제곱미터 써라.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그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그렇게 하지 시도지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는 불령이에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불령과 국장을 구별하려고는 하지 마라 이거 여러분들. 자,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틀렸잖아요. 시행자가 정해서 지가 기준도 지가 정하고 그럼 지멋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그죠? 지가 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답안 작성 기준 여러분이 정해갖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준 정해주잖아요. 시험 주관 기관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작성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다 채워라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애가 보니까 이렇게 OMR 카드 이렇게 했는데 땅땅땅땅 찍어가지고 빵점 나온 애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다 이거 소물 하나씩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답을 자기가 표시했는데 빵점 나온 애가 있어요. 왜 빵점이냐고 했더니 이게 요거를 이렇게 칠해야 되지 이렇게. 이 찍고 싶으면 한방펜을 사가지고 찍든지 이렇게 끝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딱딱 찍으면 돼요. 그건 필수예요. 필수. 시험 볼 때. 학원에서 주나? 학원에 받아요? 아, 그럼 좋지. 안 주면 내가 또 하려고 그랬는데 부담이 없어 다행이네. 그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 떨려가지고 칠해지도 않거든요, 잘. 근데 찍는 건 탁탁탁탁 찍으니까 굉장히 유리하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역시 센스가 있었지. 그거 배려 안 하는 학원도 뭐 엄청 많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자,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누군가 정해줍니다. 이건 불형인데, 불형까지 기억 못 해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는 환지 계획에 포함돼야 되고,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건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거예요. 뭐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토지평가협의회는 이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별시장군수구청에 인가받아야 되고, 환지방시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뭐 계속 나왔던 말이네요. 자, 1번 틀렸고 17번 틀린 것은 환지 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서로 간에 다 공평하게 고려해서 정하는 거고,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받아야 되고. 뭐야 이거? 특별자치 시장이 들어갔네. 이거 오타라고 보고 지우고. 특별자치시는 거대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특별자치시는. 네. 뭐 이 사람이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쭉 쓰다 보니까 깜빡이고. 자, 특별자치 별별은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있는 점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주택부에서는 별별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기도 해요. 3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 공고가 있던 날의 다음 날부터 당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해야 된다. 네.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여기 이 사람한테 아까 환지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환지 정하지 않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이제 환지 정하지 않기로 결정 공고한 날 다음 날부터 이제 환지를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사용 수익을 정지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뭐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환지 예정을 정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오히려 정지시킬 수 있다. 물론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그때 사정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정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익 사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종전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보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설문에 좀 입지 환지를 한다 하는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입지 환지의 경우에 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제 정비법에는 투정 부리면 안 된다 하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것 하는 말이 있지만 여기는 그 말이 없어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은 아주 뭐 외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법이 자꾸 바뀌면서 그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과밀 억제권역 아니다. 그럼 이제 보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가급적 강의를 안 해요.
정비법과 좀 다르고 정비법은 잘 나오는데 얘는 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정비법은 그냥 유추해서 찾으라 그러지 또 같은 점 차이점 같은 것들을 다 공부하다 보면 양이 많아져서 제가 아는데 오히려 정비법은 꼭 관리처분기 기억해야 돼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다. 그럼 보유한 주택수만큼 공부할 수 있지만 뭘 하면 안 돼요? 투정불입 안 된다고 했죠? 투기관리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몇 개만 줘요. 하나만 주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고 도시개발법은 그 이제 정밀한 규제는 좀 안 해요. 이제 투기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좀 많으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뭐 1번 맞습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 있을 때 감환지 할 수 있고 아예 환지 대상에서 지휘할 수도 있다. 너무 좁은 토지. 토지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임차권자 동의 없이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고 3번. 4번.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 입주한지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임차권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5번 됐고 1번이 답입니다. 19번. 환지에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2번.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된다. 기준일 다음 날. 그러면 이제 그 분할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기준일 전에 있던 그런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해서 입주 환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대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서 수여한다. 기준일, 그래서 뭐 공람 공고일 후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지정하는 날, 그 기준일 이후에 이렇게 얄팍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환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4번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존의 건축물, 뭐 공장이나 다가구 같은 것들을 다세대 주택을 건축해서 수요자가 증가한다. 구분 수요가 증가한다. 이것도 제한할 수 있다.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다. 용도 변경해서 전환한다. 제한할 수 있다. 1번 투기 목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문을 읽을 그런 가치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아주 창의적인 문장은 실제 시험에서 안 나와요. 만약에 낸다 그러면 뭐 토지를 합병하거나 아니면은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소유하고 있던 것을 그러니까 한 사람 동일한 소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말을 응용하는 것은 혹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1번처럼 아주 창의적인 문장은 안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어쨌든 2, 3, 4, 5는 보면 돼요. 20번 행정청이 아닌 자 별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 하는 건데 인가를 허가라고 했다는 건데 인가 허가는요 행정법 학자들도 나누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구별이 너무 어렵다. 어디는 인가를 허가로 쓰고 허가를 인가로 쓰고 이것도 학문적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구별 기준도 다르고 어렵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안 물어봐요. 동의를 무슨 승인을 무슨 승낙을 동의로 이렇게 안 바꿔요.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 토지에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계획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필지가 있었는데 이거 한 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여기다 환지를. 근데 이렇게 두 필자가 여기 하나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합병했어요. 합병 하나로. 그러면서 이거 그냥 하나 줄게.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합필, 분필 등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할 때는 인가 안 받아도 돼요. 권리관계 변화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1번은 여러분들 허가 인가 글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장 잘 기억하시고 2번까지 보시고 3, 4, 5는 안 보겠습니다. 2번 때문에 한번 읽은 거예요. 2번 때. 21번 환지 예정지 틀린 것은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을 때는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임차권자가 환지 예정지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떤 한 필지를 사용하면 그 필지 그리고 필지 일부면 그 부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읽을 때 구별을 해서 기억하려고 말고 임차권자가 있을 때는 임차권자의 권리 부분도 아울러 확정을 해주라 이런 취지로 읽으시면 돼요. 2번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뭘 사용해야 돼요?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죠. 틀렸네요. 준공전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채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채비지는 사용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 또 하나 차이 특징이 뭐예요? 채비지는 처분할 수도 있고 환지 예정 정하면
4번 채비 정도로 지정된 환지정지 역시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아까 나왔었네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 22번은 보지 마시고 지워버리고 23번 환지 처분 틀린 것은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하는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이게 아까 말한 40조와 64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인데 법이 너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공사완료 후 공사 관계서를 일반에게 공람시키는 기간 내에 시행자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네? 공람기간 14일.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 준공사를 받은 때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맞죠?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해야 된다. 여기 환지 처분 공고할 때 알려주겠죠? 이런 것들.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 종전 토지에 있습니까? 아니죠. 입체 환지를 이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주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해야 되겠죠. 5번 틀렸고 24번 틀린 것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공사를 끝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준공사를 받아야 되고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사를 해야 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의뢰 뭐 이런 말 나오면 제가 다 맞다고 그랬죠. 그냥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에도 준공사 받을 수 있고 준공사를 한 결과 실시 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준공사 증명서를 내주고 공사완료 공고해야 되고 5번 사업 시행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사 전에도 조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틀렸네요. 앞에서 나온 말들 반복해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오늘 복습 문제 드린 거는 답만 딱 빨리빨리 불러주고 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에 뭐 중복되는 거 많으니까. 자, 1번, 3번입니다. 지방공사가 50초 출자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번은 1번이에요. 조합 설립할 때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나서야 돼요? 7명. 3번은 2번입니다. 관리적인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어도 그 지역은 도시적이나 지구단위 계획구로 보지 않는다. 4번은 3번입니다. 수의계약인데 1번 볼게요.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용지. 수의계약 할 수 있죠? 4번 토지상환채권 수의계약 할 수 있죠? 5번 가치가 낮은 토지 할 수 있어요. 2번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대행개발이 뭐였어요? 아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지조성공사 같은 걸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 부지조성공사가 끝나면 그자에게 주택건설을 위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걔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 나온 제도예요. 지문중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지문을 넣어봤어요. 수의계약에서 법에 바뀐 거 새로 나온 거예요. 이제 왜 넘기세요? 3번 설명 안 했는데 답인데. 그러니까 대행개발사업자 아까 여기 대행하는 거 봤었죠? 주택건설사업자 걔한테 주택건설 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걔가 만들었으니까 너 애썼으니까 너랑 계약하자 뭐 한다고 그냥 그 정도 생각하세요.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국가, 지자체, 한국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잖아요. 그죠? 공공임대주택 쓰도록 하기 위해서 얘한테 주더라도 특혜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겠네요. 그죠? 특혜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초예요. 50초. 그래서 (5번) 추첨으로 분양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랬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서 공공시행자인 경우를 전제를 한 것은 설문에 알려졌어요. 제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안쓰럽고 안쓰럽다고 했죠. 왜? 국민규모 이하이면서 무슨 주택건설?
임대차 건설용지는 추첨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이제 공공시행자인데 설문에 이렇게 알려주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지문에 있다 하더라도 걔는 답을 안 하고 5번에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다. 나머지는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6번 도시활구역 지정 이후에 지가 상승으로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죠? 자, 환지가 수용으로 바뀌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수용이 환지로, 일부 수용이 전부 환지로, 뭐 혼용이 전부 환지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근데 이제 리을은 전부 환지가 혼용으로 이거 안 되죠. 전부 환지가 혼용이 된다는 것은 일부는 수용이 일부는 수용으로 바뀌는 거 되잖아요. 안 돼요. 전부 환지가 수용이나 전부 환지가 혼용으로 안 돼요. 혼용이 수용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혼용 수용. 혼용은 일부가 환지가 있는 건데 수용은 다 뺏어가는 거니까 안 돼요. 줬다가 뺏어가는 건 안 돼요. 뺏어갔다 주는 건 돼요. 뺏어갔다 주는 건. 그래서 그렇게 기억, 수용이 전부 환지로 뺏어갔다 주잖아요. 니은 혼용이 전부 환지로 일부 뺏어갔는데 줬잖아요. 디귿 수용이 혼용으로 일부라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고. 7번 환지 틀린 것은 4번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해서 환지를 정하거나 정해야 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제외할 수 있다. 8번은 2번 환지전 토지에 환지전 입주한지를 할 때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조성되는 분양되는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지 환지 계획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권리 가액과 관계없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예요. 3번, 그래 2번 틀렸는데 환지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권리 가액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 입주한지 신청할 수 없다. 틀렸어요. 할 수 있다. 9번 원형지 옳은 것은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 국장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 원형지? 3분의 1. 그리고 지정권자 승인이에요. 2번 원형지는 수의계약의 원칙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협의해서 정한다지 그냥 딱 확정된 게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니까. 지자체인 원형지 개발자는 일정 기간 전에 매각할 수 있어요. 원형지는 개발자 선정은 무슨 방식? 국가나 지자체니까 수의계약의 원칙이에요. 수의계약. 5번 하지만 학교나 공장 용지로 이용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고 얘네들은 이제 경제 입찰을 해야 돼요. 자 10번 주민의견 정치를 위한 공람 공청회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 이후에 금전으로 정산하거나 환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아닌 것은 해서 분할 전환인데 5번 분리하여 소유하고 있던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주택을 동일한 소유를 하는 경우 이거는 그 환지정을 제한되는 거하고 별개죠. 거꾸로 동일한 대지 범위 안에 있던 토지와 건축물을 동일히 소유하고 있다가 각각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는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늘어나는 거고 3번은 줄어드는 거예요. 11번 신탁 내 거를 남한테 넘겨버려 재산 넘기는 거 국가나 지자체가 남한테 넘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2번 조합 지방이전 법인 또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이런 자들은 남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주령기관, 지방공사,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자들은 남한테 맡겨서 할 수 없다. 12번 틀린 것은 조성토지 매수대금의 전부나 일부 아니에요. 일부만 발행할 수 있어요. 채권. 전부 하게 되면 환지가 돼버려요. 특혜가 돼요. 전부는 안 된다. 13번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거 그랬어요. 답은 4번. 아까 계속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생략. 14번 도시개발채권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발행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라고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15번
2번인데 틀린 것.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이 아니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봤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정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